안녕하십니까. 강일홍의 클로즈업입니다. 오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아침에 쨍하고 해뜰날의 주인공이죠.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도 한창 기사를 쓰던 중에 송대관 형님 그 형수분, 저는 사석에서는 호용호제하기 때문에 또 그 송대관 씨 아내 되는 분하고는 형수님 이렇게 호칭을 편하게 하는데요. 그 이정심 씨가 막 울어요, 전화를 해서. 그래서 아니 형수님 웬일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아마 더 경황이 없었고 더 아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아니 저도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침에 설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상태가 설사로, 그래서 이제 평소에 주치의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아침에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를 받던 중에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동안에 사실 조금 위암 수술도 받으셨고 수술도 한 두세 차례 받았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한 5, 6년에 걸쳐서. 그래서 제주도 요양도 가고 또 해외에서도 좀 조용하게 좀 지내시기도 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굳건한 투지로 건강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방송 활동, 가수 활동을 했거든요. 계속. 최근에도 2달 전만 해도 저 라디오 프로그램에 만났습니다. 우연히. 제가 출연시킨 건 아니고 저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에 초대 손님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신곡이 발표됐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출연한 거고, 저한테도 기사를 좀 다뤄달라 해서 저도 신곡 관련해서 기사도 다루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장 최근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놀랐고, 당연히 유족이 되신 그 형수님도 이정심 씨도 엄청나게 아마 놀랐을 텐데, 굉장히 좀 슬픈 소식입니다. 고령의 나이라고 그러지만 아직 80은 되지 않았습니다. 46년생이니까 이제 70대 후반이죠. 곧 80대로 접어들긴 하지만 요즘에는 건강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하면 80 넘어서도 활동을 하고, 실제로 가수들 80대 후반까지 활동하시는 분도 지금 계십니다. 현역으로.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90대 중반에 타계하셨고,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오랫동안 아파서 또 힘든 상황을 겪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위중한 상태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건강을 다 회복해서 한창 활동을 다시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설사 증상이 있어, 이게 사인이 아마 추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밝힌 진단명은 심장마비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송대관 씨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요계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미국 이민, 그리고 컴백, 다시 아내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위기를 맞아서 엄청난 빚더미에 100억 원대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노래가 있죠. 히트곡 해뜰날처럼 좌절과 절망을 딛고 극적으로 꽃을 피워서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일어서는 이런 오똑이 인생을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에게 국민 가수다, 이런 얘기도, 이런 찬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수 삶을 살아온 지는 58년째입니다. 반세기를 이제 훌쩍 넘겼는데요. 60년 가까이 됐죠. 58년이 됐으니까요. 67년에 정통 트로트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습니다.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해뜰날도 있었고 세월이 약이겠죠. 이런 히트곡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곡들을 히트시키며 정상급 가수로 부상한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는 남진, 나훈아의 같은 시기에 데뷔해서
거의 그 시대를 함께 현재까지 활동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송대관 가수의 가수 인생을 좀 더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관 씨가 미국 이민을 결심한 것은 해뜰 날이 한창 인기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처가, 지금 이정심 씨죠. 처가가 미국에서 사업으로 굉장히 넉넉한 그런 잘 사는 집안이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무명에서 가수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의미로 아마 떠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 갔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한 그야말로 초대형 슈퍼마켓에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아래 그야말로 최고급 식당도 열고 사업으로 아주 처음엔 아주 잘 나갔다 그러죠. 그런데 뭐 무슨 일이든 잘 나간다고 해서 다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가 예를 들면 시골에 가서 전원을 꿈꾸는 사람은 서울이 다시 그립고, 또 서울에 복잡한 삶을 살면 다시 한적한 시골이 그립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인기 스타로,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고 다시 서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허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고국을 향한 짙은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귀국해서 발표한 노래가 혼자랍니다. 그리고 차표 한 장, 정 때문에, 고향이 남쪽이랬지, 네 박자, 이런 노래를 순차적으로 히트를 시킵니다. 그야말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할 수, 가수로서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가요계에서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세상을 떠난 고 현철 씨를 비롯해서 후배 가수죠. 태진아 씨, 서른도 씨와 함께 가요 4대 천왕으로 군림할 정도로 거의 그 4대 천왕의 시기가 20년 넘도록 흘러왔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다시 대한민국 가요계에 다시 복귀해서 20여 년 이상, 현재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정상 가수로 누렸던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송대관 씨가 힘들었던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뚜기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숱한 좌절과 재기, 또 좌절과 재기,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하는 오뚜기 인생을 살았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젊어서의 실패는 성공할, 다시 재기하는데 기회가 오지만 나이 먹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정심 씨가 사업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는데요. 뒤늦게 부동산 개발 사건 관련된 부분이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처리받긴 했지만 당시에 145억 원의 빚을 집니다. 송대관 씨가 남산자락 아래 이태원에 100억 원 가까운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층짜리. 굉장히 집도 크고 마당도 크고, 뭐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이 주택을 다 처분하고도 빚이 다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빚이라는 게 뭐 100억을 졌도 10억의 빚으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도 뭐 허다한 일이니까요. 어쨌든 이 빚을 다 탕감하지 못해서 결국은 법원이 보장한 10년 회생 절차를 거쳐서 집을 팔아서 상당 부분 갚았지만 또 상당 부분은 탕감을 받고, 나머지 일부는 또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행사를 띄워서 돈을 일부를 갚고, 이렇게 해서 돈을 다 갚습니다. 물론 100% 갚지 못했지만 일부 탕감한 걸 빼면 나머지는 상당 부분 갚은 겁니다. 다 갚았지만 다 빈털털이죠. 근데 송대관 씨는 뭐 어쨌든 원로 가수 중견, 또 그동안에 인기의 정상에 있는 레전드 가수였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힘들었지만 한 5, 6년 전만 해도 재기하는데 충분한 발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빚을 다 갚고 불과 2, 3년 만에 또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강남 개포동 쪽에 빌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집도 가봤습니다. 한 60평 가까이. 아마 지금도 거기에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큰 집에서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나서
아내 되시는 분이 혼자서 아마 참 한동안 힘들게 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때 저한테.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차라리 지금이 더 속 편하고 좋다. 돈이라는 게 많을 때는 젊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집 한 칸 지금 있는 지금이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가수로 무대에 서면 또 출연료가 생기고 이걸로 두 부부가 노후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은 사람이기에 그런 얘기를 아마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송대관 씨는 이제 우리가 가요계에서 통상 트로트 가요에서 뭐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른도 씨 같은 경우는 작사도 많이 하고 작곡도 많이 하고, 뭐 나훈아 씨 같은 경우도 자작곡이 뭐 대부분이죠.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나훈아 씨는 본인도 전체 작곡한 곡을 다 모를 정도라 그러는데 한 2,500곡 정도 중에서 800곡 정도가 자작곡이라고 그래요. 뭐 나훈아 씨야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싱어송라이터로 인정을 받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송대관 씨도 작사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작사한 노래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작사한 노래들이 왜 그렇게 저도 인터뷰 때 물어봤더니 작사한 곡이 많았던 거는 자기가 굴곡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해뜰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정 때문에 차표 한 장, 고향이 남쪽이랬지, 네 박자,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의 경험을 통한 그런 가사가 들어갔고 굉장히 그래서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가요 팬들이 가사를 들어보면 송대관 씨가 부르는 노래는 굉장히 정겹고 뭔가 시골스럽고, 그 자신이 시골에서 열차를 타고 젊은 시절에 노래를 가수가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랐던 그런 그 이후의 그런 심정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송대관 씨는 그리고 또 하나는 송대관 씨가 독립운동 자손이기도 합니다. 또 저도 뭐 많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송대관 씨의 친할아버지 송영근 선생이 1919년에 전북 태안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직접 복사해서 이렇게 뿌리다가 붙잡혀서 옥고를 치렀던 일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92년에 할아버지의 공원을 기려서 뒤늦게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고요. 또 송대관 씨도 뭐 본인이 유명한 가수이지만 할아버지의 그런 독립유공자 후손 자격으로 2006년에 광복 61주년 기념 때는 종로에 있는 보신각 타종 행사에도 직접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여담이었고요.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석에서는 호용호재할 만큼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팠을 때나 또 제주도에서 요양할 때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빌라를 사서 또 부부가 거찰 또 공간을 마련했을 때도 또 집에도 방문했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가서 만나서 뭐 인터뷰차 뭐 또 아니면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해서 지인 자격으로 또 아니 기자 인터뷰 자격으로 이렇게 겸해서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전성기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어려웠던 시기를 겪은 직후에 자신을 돌아보면 예전에 전성기 때하고도 또 다르다고 그러죠. 텔레비에서 가끔 자신이 이제 출연한 무대를 보면 너무나 뿌듯하다. 그냥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행복하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최정상에서 누릴 걸 다 누려갖고 뭐 수없이 많은 상도 받았고 해봤지만 그때 못지않게 지금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지금 시점이 그런 그때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무대일 수도 있고 더 작은 무대이지만 더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70대 후반이신데 당시에도 이미 70대 중반에
70 넘게 인생을 살아본 그 경험이 말해주는 거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힘들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 이거는 아마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저도 뭐 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대인생의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저물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에 계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인생에 대한 경험담, 그냥 단순히 평범하게 살아왔던 게 아니고 정말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고 또 정말 뭐라 그랬습니까? 전상과 바닥, 경제적으로 최고 넉넉한 위치에 있다가 정말 빈털터리 무일푼으로 내려앉은 이런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생 경험에 대한 나름의 어떤 철학이 더 진하게 와닿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혹자들은 사업 실패가 아내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관 씨 스스로 아내가 비록 아내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부부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실수가 생겼고 그 일을 겪고 나서 부부가 더 돈독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와 젊었을 때 달랐던 그런 호젓한 그런 시간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산 자락에 그 큰 집에 살 때는 직접 가보질 않았지만 강남에 새로운 집을 가봤을 때는 거실에 거의 상이 한 켠에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무슨 상표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제가 또 물어봤더니 76년에 KBS 67년에 데뷔를 했지만 해뜰 날 이런 노래를 발표하면서 이제 히트를 하기 시작했죠. 76년에 KBS, MBC, 그다음에 당시에는 TBC죠. 80년대 언론통폐합 전이니까 76년 방송 3사 가요대상을 동시에 석권하면서 가수왕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매년 받았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받았던 상이 정말 수십 개, 뭐 한 4, 5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들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없이 많은 상들을 쌓다 보니까 이 쌓아놓은 상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정말 진열해 놓은 거는 한 5, 60개 정도인데 상을 다 진열하지를 못해서 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다. 상을 많이 받아서 상이라는 거는 받을수록 다 기분이 좋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상은 특히 가수들이 받는 상은 일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당신은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해서 어떤 상을 받게 됐다라는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상이 넘나지를 떠나서 다 기분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을 때마다 다 기분이 애틋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로 봐서 역시 송대관 씨의 그 살아온 이력이 그런 거실에 진열해 놓은 그런 상으로도 아마 평가되고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송대관 씨는 비록 오늘 세상을 떠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나름대로 체력적으로 건강관리를 아주 열심히 잘했던 분입니다. 헬스클럽으로 근력 운동은 아주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위암수술로 3번씩이나 이런 큰 수술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나이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가수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평소에 가졌던 그런 운동, 체력 관리 때문이었는데 매일 꼬박꼬박 똑같은 거의 20년째 헬스를 하면서 또 한강을 걸으면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왔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이와 또 병마를 극복을 했지만 아무래도 어떤
체력에 또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경험을 했던 그야말로 호인 중에 호인인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인 뭐 연예 기자와 가수의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호용호제하던 형님 동생 하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사실 슬픕니다. 작년에 가수 현철에 이어서 송대관 씨의 사망까지 가요계가 지금 사실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오후에 빈소가 차려지면 오후에 많은 선후배 가수들이 찾아갈 걸로 보입니다. 저도 빈소에 찾아가서 또 다시 한번 애도의 시간을 가질 생각인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너무나 슬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일홍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